네, 안녕하세요. 터미입니다. 오늘의 괴담콜 라디오 수상한 전셋집 이야기 시작할게요. 일단 오랜 기간 취준생이었던 저는 6개월간의 준비 끝에 작은 중소기업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전전하던 월세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전셋집을 알아보던 찰나에 눈에 띄는 전셋집을 찾게 되었죠. 역에서 10분 거리였고 약간 언덕이지만 시장이 근처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3룸인데 1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이 제 마음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중개인에게 문자를 보내고 역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이 지나도 오지를 않더라고요. 날씨도 하필 폭염주의보가 내려오면서 유난히도 더운 날이었기 때문에 찝찝하고 화가 나기까지 했어요. 그러던 중에 중개인한테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길이 막혀서 먼저 가서 보셔도 됩니다. 비밀번호는 땡땡땡땡이고 주소는 어디어디입니다. 그동안 기다렸던 시간이 무색할 만큼 통보를 날리는 중개인에게 짜증이 났지만 어차피 새로운 집을 보기로 했으니까 조금 참고 언덕을 걸어서 그 집으로 향했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처음 들어간 그 집은 막상 직접 가니까 조금 안 좋은 부분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예를 들어 1층이라고 기재했는데 사실은 반지하 아닌 반지하인데다가 이상한 냄새도 나는 것 같았고요. 근데 넓고 잘 빠진 구조랑 제가 좋아하는 베란다가 넓은 점은 마음에 들기도 했어요. 한창 집 사진을 찍고 둘러보던 중에 도어락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현관 앞에 약간 땀을 흘리는 아저씨 한 명이 숨을 크게 내쉬면서 집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 방 보기로 하신 분 맞죠? 네. 이 여자분이시네요. 네. 이 뭔가 떨떠름한 중개인은 사무적인 말을 하면서 이미 본 방을 하나하나 다시 보여줬고 그 집을 나왔을 때 갑자기 멈춰서는 다시 그 집을 쳐다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집이 저렇게 넓은데 혼자 사시게요? 이러길래 그 남자친구랑 같이 살 생각도 있긴 해요. 라고 말하니까 그 말에 중개인은 약간 풀린 듯한 표정으로 그럼 그렇죠. 하면서 저한테 계약하실 거면 빨리 하는 게 좋을 거라면서 되려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이쯤 되면 중개인이 좀 또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쉽게도 서울에 1억짜리 전셋집을 찾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찝찝한 기분으로 남자친구한테 사진을 보내면서 집에 대한 고민을 얘기했죠. 남자친구는 야 전보다 넓고 좋네 라면서 이사갈 집에 대해 좋은 말만 하더라고요. 저 역시 이쯤 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라는 생각으로 일주일 뒤에 빠르게 계약을 성사시켰어요. 근데 부동산에 들어가니까 아저씨였던 중개인이 아줌마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저씨보다 한층 오바스러운 아줌마였고 계속 그 집에 대해 미주알 고주알 떠들기 시작하더라고요. 30년 된 빌라지만 어우 야 이 빛이 잘 들어온다. 전 세입자도 오래 살다가 그 집에서 까지 말하다가 아줌마는 어색하게 입을 닫았고 저와 거래를 하러 온 젊은 남자 집주인은 안경을 들어 올리면서 이 계좌로 돈을 보내시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저는 떨떠름한 기분으로 잔금을 치렀고 집주인은 기계처럼 사무적인 표정으로 부동산을 나갔어요. 그리고 중개인은 좀 전에 능글맞은 모습과는 다르게 뭔가 안절부절 못하는 표정으로 인사를 건넨 후에 다시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저 역시 그저 새로 이사한 집까지 걸어갈 뿐이었죠. 어찌됐건 부동산에서의 일은 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스탠드 하나만 킨 채 약간은 어둑하지만 그래도 혼자만의 넓은 공간에
귀여운 고양이 2마리까지 있으니까 꽤 행복하고 안락하더라고요. 근데 그 행복도 오래가진 않았어요. 주말이 되면 윗집에 사는 꼬마가 내려와서 저를 괴롭혔기 때문이죠. 쾅쾅쾅쾅쾅쾅쾅. 할아버지 있어요? 쾅쾅쾅쾅쾅쾅. 할아버지 저 민수인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쾅쾅쾅쾅. 땡땡 집사님. 이사 가셨나? 아니 말도 안 하시고 가셨네. 라며 교회에서 온 걸로 추정되는 여자 둘이 하루 종일 문을 두드리질 않나 모두 이 집에서 전에 살았던 사람의 흔적을 찾더라고요.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몇 번 문을 연 뒤부터는 아예 사람 없는 척 아무 대응도 하지 않았고요. 그렇게 지내고 있던 중 어느 주말에 남자친구가 오기로 한 날이었어요. 남자친구는 들어와서 이 집이야? 높네 라고 하며 들어왔죠. 남자친구는 여기저기 둘러보면서 약간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식으로 말했고, 저 역시 맞장구를 치면서 반지하는 반지하인가 보다 라며 슬쩍 넋두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꾸게 되죠. 꿈에서 온몸이 젖은 노인이 우리 집 바닥을 돌아다니더라고요. 그 노인은 물기를 이제 흘리고 있었고, 거실에서부터 나와서 남자친구가 있는 안방까지 천천히 둘러보다가 벽에서 천장으로 마치 개구리처럼 끈적끈적한 몸으로 이곳저곳을 기어다녔어요. 저는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감각에 소리도 못 지르고 눈을 감으려 했지만 시선을 돌리던 그것은 한참을 멈춰서 방 안을 둘러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고 그는 괴물처럼 씩 웃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잠에서 깼고 무서웠던 저는 남자친구의 옆에 누워서 TV를 틀었어요. 남자친구는 곤히 자고 있었고요. 불안정한 기운은 온전히 저의 것이었죠. 그러면서 괜히 옆에서 자는 고양이를 만지면서 다시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2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서 저는 남자친구랑 이 집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TV에서 나온 남자는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를 정도로 잘생겼었고, 저는 그를 보면서 어쩜 저렇게 인형같이 생겼을까 하고 알 수 없는 기시감에 감탄하고 있었죠. 그러다 남자가 나오는 화면이 우리 집 앞이라는 걸 깨달았고, TV 속 남자는 그것을 인식하자마자 우리 집으로 달려오고 있더라고요. 기묘한 표정에 웃는 것도 아닌 얼굴로 베란다 앞에서 우뚝 선 채로 저를 쳐다봤고, 여자도 남자도 아닌 모습으로 기묘하게 하얀 피부와 징그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이목구비가 기괴하게 뒤틀려서 일그러져 있었어요. 그 괴상한 물체가 우리 집 베란다 창을 열어 기어들어오는 모습에 소름이 끼쳐서 다시 한번 꿈에서 깨어났죠. 반복된 악몽에 진이 빠져서 그냥 TV를 틀고 아예 잠을 자지 않기로 했어요. 이후에 깨어난 남자친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자 그는 덤덤하게 그럼 같이 사는 건 어떻겠냐며 의사를 묻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했고 생각보다 빠른 동거가 시작됐죠.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남자친구가 온 후로는 악몽을 꾸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더 있어서일까? 집이 무섭지도 않았고 특유의 그 음침한 분위기도 집을 꾸미니까 점점 나아져 갔고요. 근데 문제는 남자친구가 출장을 가면서부터 시작됐어요. 집에 혼자 있었던 날에 꿈을 꿨는데 누군가 우리 집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남자친구라 생각했고 별 생각 없이 계속해서 잠을 청했어요. 그 순간 누군가가 제 귀에 물을 뚝뚝 흘리면서 바람을 불어넣었고 순식간에 팔에서 몸통으로 다리에서 배 사이로 몸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 소름 끼치는 감각에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자 깨달았죠.
참, 오늘 남자친구 출장 갔지? 소름이 돋으면서 아는 주변 지인들에게 상담하니까 몇 명의 친구가 무당을 소개해 주더라고요. 어우, 야, 유명한 보살님인데 옛날에 우리 언니 사고 난 것도 다 맞췄어. 이렇게 얘기하길래 처음 보는 신점이었지만 그 언니의 당부에 저 역시 홀린 듯 보살을 찾아갔죠. 무당은 처음 보자마자 저한테 말했어요. 집에 귀신이 있네. 저는 뭔가 확신을 얻으러 간 듯한 기분으로 무당이 하는 말을 잠자코 듣고 있었죠. 그러다가 무당이 최근에 당했지? 이러길래 네 라고 말하니 아휴, 남자 귀신이네. 여자를 무지하게 밝혀. 그 말을 들으니까 아, 역시 라는 생각과 함께 처음 만났던 남자 중개인이 혼자 사실 거예요? 라고 한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이내 남자친구와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어요. 남자친구는 무당이 뭐라고 하는데? 물어봤고 저는 부적을 쓰라곤 하는데 그 정도 돈은 좀 아까워서 라고 말하니까 남자친구가 그래? 그럼 내가 내줄게 라고 말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제게는 꽤 큰 금액인 돈을 지불해줬어요. 뭐 따지고 보면 엄청 큰 돈도 아니지만 아무튼 그 당시에 저에겐 엄청나게 고마운 결단이었죠. 그리고 다시 만난 무당은 저한테 이 부적을 베개 속에 놓는 게 좋고 자꾸 그 귀신이 붙으면 베개 밑에 칼을 놓으라고 조언을 해주었어요. 일단 저는 무당이 시키는 대로 2가지 방법을 실행했죠. 그리고 그 방법은 꽤 효과가 있었고요. 다른 문제라면 그 귀신이 나를 만지지 못하는 대신 자꾸 우리 집의 물건을 떨어뜨리는 것이 좀 신경 쓰일 뿐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죠. 왜냐면 남자친구가 오면 그 귀신은 조용해지니까. 저 역시 그 정도는 참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어영부영 가위 눌림과 귀신의 괴롭힘을 버티고 이사 가기까지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죠. 그 시간 동안 이 집의 집주인이 바뀌었고 새로운 집주인은 집을 빨리 인테리어하고 싶다면서 저한테 되도록 빨리 나가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저 역시 알았다고 하고 짐을 정리하던 중 베란다에 있는 창틀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요. 그것은 백자에 한자가 적힌 도자기였고 이상하게 창틀에 끼어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의아해진 저는 사진을 찍었고 그것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은 좀 더 나중 일이었어요. 아무튼 새로운 집주인은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 우리가 쓰던 장판을 뜯고 견적을 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천천히 집을 둘러보다 석연치 않은 자국들을 발견하곤 인테리어 업자는 조용히 읊조렸어요. 이거 고독사한 집이네. 집주인은 아마 부동산 중개인으로 추정되는 사람과 집을 보고 있다고 통화 중인 듯 했어요. 저 역시 그 말을 모른 척하고 그 집을 나섰죠. 그리고 이사를 간 뒤 직장 동료들과 대화를 하던 중에 그 도자기에 대해 의견을 나눴어요. 이거 전 집에서 이사 가는 날 발견했는데 이거 뭔 거 같아요? 라고 하니 한 명이 야, 이거 유골함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유골함이요? 응, 사이즈도 그렇고 디자인이 좀 화려하긴 하지만 이거 봐봐, 이 한자도 이름 아니야? 저는 그 말에 수긍했어요. 유골함이었구나. 기분 나쁠 정도로 소름이 돋았지만 도대체 그 유골함이 왜 방범창 창틀에 끼어 있는지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러던 중 한 명이 근데 땡땡씨 혹시 저거 열어봤어? 이러길래 아니요, 그냥 이사 준비 때문에 바빠서 사진만 찍었어요 라고 하니까 그래? 다행이네. 원래 그런 거 열면 벌 받는 데잖아 라고 말한 뒤에 그녀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듯
대화를 다른 주제로 넘겼고, 저는 그 노인이 젖어 있었던 건 유골함이 빗물에 노출되어서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유골함이라는 것은 확실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귀신들은 왜 그 집에 있었는지 의문만 남았습니다. 오늘의 괴담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듣고 싶은 괴담이 있으시면 댓글로 적어주세요. 감사합니다.